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에서 학부생을 위한 실용 기초 통계 강의를 열게 된 18학번 주정훈입니다. 이 강의는 통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강의라서 이미 통계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들로 강의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강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끝났으니 지금부터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통계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기본 용어, 그리고 자료 유형, 그리고 측정 속도, 그리고 변인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을 찾기 위해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분석한 후 해석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통계학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자료를 통해 얻은 결론에 대해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통계학이라는 거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문제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뭐 제공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또 어떻게 그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해 가지고 결론을 이제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용어입니다. 통계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기술 통계학은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이제 도표나 표를 만들거나 대표값이나 변동의 크기 등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통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평균은 20, 표준 편차는 6, 뭐 사례수는 300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서술하는 통계를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추론 통계학은 표본의 측정치인 통계치를 이용해서 전집의 측정치인 모수치를 추론하는 통계입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우측에 이제 용어들 잠깐 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집단, 전집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입니다. 표본, 모집단의 특성 파악을 위해서 추출한 모집단의 부분집합입니다. 모집단과 표본은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만약 교육학과가 궁금하다, 교육학 학생들이 궁금하다고 하면은 이제 모집단은 교육학과 학생들이 되는 거고, 표본은 교육학과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되게 되고, 내가 만약 영남대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뭐 교육학과 학생들에서 그 중에서 뽑았다 하게 되면은 영남대 학생들이 모집단이 되고 교육학과 학생들이 표본이 되게 됩니다. 표집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영남대 학생들이 궁금해서 이제 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교육학과 학생들을 뽑은 거죠. 그 과정이 이제 표집입니다. 대표성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성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모집단입니다. 표본이 어떠한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표본을 바탕으로 우리가 모집단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집단이랑 거의 일치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영남대 학생들이 궁금해서 교과학 학생들을 표집해서 표본으로 사용하는 건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대표성을 갖추게 되려면은 뭐 단대별로 과별로 일정 인원씩 뽑고 뭐 남자 여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써서 표집을 해서 표본을 형성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통계치, 표본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한 수치값입니다. 모수치는 모집단의 자료를 요약하는 수치값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통계치는 표본을 통해서 얻은 거고 모수치는 모집단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다시 추론 통계학으로 돌아가면 이제 표본의 측정치인 통계치를 이용해서 전집의 특정치인 모수치를 추론한 통계. 내가 궁금해한 애들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궁금한 애들을 추론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론은 이제 통계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통계적 추론은 표본에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과정이고, 이제 논리적 추론은 통계적 추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아낸 게 통계적 추론이고, 그 알아낸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적용하는 게 논리적 추론입니다. 다음 자료 유형입니다. 자료 유형은 크게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적 자료를 먼저 보면은, 양적 자료는 특정의 결과로 얻어진 자료입니다. 즉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고, 이러한 양적 자료는 다시 이산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산형 자료는 관측값들을 셀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산,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서 세알릴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여 수라든지 공장의 물품 생산 대수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속형 자료는 관측값들을 셀 수 없고 연속적인 자료입니다.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알릴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라든지 몸무게, 소득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질적 자료는 원칙적으로 수치로 표현될 수 없고 범주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명목형 자료와 순서형 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명목형 자료는 순서가 없는 자료, 성별, 혈액형 등이 예가 될 수 있고, 순서형 자료는 순서가 있는 자료로 순위라든지 학점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척도입니다. 측정이란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 이름을 부여하거나 속성을 구체하기 위해 수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측정 척도란 사물의 속성을 구체하기 위한 측정의 단위입니다. 측정 척도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명명 척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명 척도는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 이름을 부여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이제 등가 정보고 상호 배타적이고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등가 정보라는 건 이제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별이라든지 이름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서열 척도는 사물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특정 시간의 순위를 나타내고 단조 감소 함수, 단조 증가 함수고, 성적, 직위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간격 척도, 등간 척도는 사물들 간의 숫자 간격이 같으면 차이도 같은 척도입니다. 똑같은 간격에 똑같은 단위를 부여하는데 이를 등간격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의 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0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덥셈 법칙은 성립을 하지만 곱셈 법칙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절대 0점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그 0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0. 그렇기 때문에 임의 0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간격 척도, 등간 척도에서 0은 임의 0점이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0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섭씨 0도라고 했을 때 온도가 없는 게 아니죠? 그게 이미 0점입니다. 그리고 섭씨일 때 온도에서 나오는 숫자랑 화씨일 때 나오는 숫자랑 서로 다르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온도가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비율 척도, 등비 척도입니다. 절대 0점이 있는 척도고 등간격석 가지고 있고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 법칙 사용 가능하고 곱셈 법칙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온도 용도는 등간 척도라서 이제 절대 0점이 없죠. 그래서 온도 용도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0이 아니고, 반면에 무게 0kg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0이다. 그래서 이제 비율 척도, 등비 척도의 예시로 무게가 될 수 있고, 잔여수도 이제 등비 척도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척도는 총 4가지로 명명 척도, 서열 척도, 간격 척도, 비율 척도고, 명명 척도에 서열 정보가 추가된 게 서열 척도고, 서열 척도에 거리 정보가 추가된 게 간격 척도, 간격 척도에 원점 비율이 추가된 게 비율 척도입니다. 마지막 변인입니다. 이제 독립 변인이라는 것은 이제 원인을 뜻하고, 종속 변인은 결과, 가외 변인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이고, 통제 변인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미리 통제하는 변인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할 때 이제 변인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전공 만족도에 따라 전공과 직업의 일치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라면 전공 만족도에 따라서기 때문에 이제 독립 변인이 전공 만족도가 되고 직업의 일치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종속 변인이 직업의 일치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이제 가외 변인이 되고 내가 파악해서 통제한 그런 가외 변인들이 이제 통제 변인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